총선을 앞두고는 늘상 거대 당에서 떨어져 나온 제3당이 생깁니다. 이번 선거 역시 이준석 당, 이낙연 당, 조응천 당, 금태섭 당 등등 많은 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준석과 양향자는 이제 합당을 했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응천 등 3명이 이끄는 미래대연합, 여기는 이제 다음 달 4일에 창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동 창당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양당 쪽, 거대 국힘이나 민주 입장에서는 3지대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 저 왼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 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으로 보수 2, 진보 1 구도가 됐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 2가 돼버렸다. 그래서 1대 1이 돼버린 거다. 이낙연 개혁미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은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도우미로 그 역할이 끝날 것이다, 이런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준석은 국민의힘이었지만 반 윤석열 전선에 쓰면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당을 새로 만들었고, 이낙연은 오히려 또 민주당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윤석열 도우미로 나선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이낙연 신당의 의석 확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남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은 소선거구잖아요. 그래서 한 표만 더 얻어도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조차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을 압도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뭐 인재 영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 원장의 이런 전망은 뭐 특별한 전망은 아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도움이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한 석도 건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늘상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당을 뛰쳐나갔잖아요.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이 다 죽은 정당이다, 가짜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낙연은 김대중 노무현 사진도 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갔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다가, 신당 당사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못 건다, 그런 이야기를 박 원장은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걸 이유가 없겠죠. 이준석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습니까? 이미 거기는 사회보수당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수당인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거기 들어가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 역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수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이런 것도 박 원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양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낙연은 윤석열 정부의 도우미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미래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총선 공천에 눈이 멀어 이 대표 흠집 내기에 선봉에 섰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진짜 왼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서로 네가 왼수다, 민주당에 네가 왼수다 하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아마 둘 다 왼수로 보지 않을까요? 이낙연 대표만 왼수로 보일까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둘 다 왼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낙연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준석하고 빨리 통합이 하고 싶을 텐데 이준석은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심지어 이 이낙연 측과는 공식 소통도 아직 공식적인 소통은 없다. 이렇게 아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과 대화에 관련해서 적어도 당 대표인 제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거나 교섭 권한을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저 당과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준석 대표가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개인 간의 소통은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인 소통은 없는 단계다. 그래서 합당 논의, 공동 창당 논의 등이 공동 창당은 아니죠. 합당이죠. 합당 논의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호남에서조차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이준석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의 지지세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의 반응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이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여쭤보니까 욕을 자꾸 한다 그래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 옛날에 그 참 품격 있고 존경스럽던 그 분이 요즘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윤석열한테 완전히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입장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이낙연 대표에게 손도 내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 그것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합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제3당에게 개혁신당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봤겠죠. 거기다가 수치로 나온 것들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 측의 개혁신당이 훨씬 앞섭니다. 이번 달 23일에서 25일 한국갤럽 보니까 지지 의향을 물으니까 이준석 신당은 20%고 이낙연 신당은 16%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나는 제3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지지할 것이냐 새로운 미래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지지는 48%나 돼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가 이준석 당을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감도 면에서도 개혁신당이 훨씬 앞서죠. 서울경제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18, 19일에는 17%, 25, 26일에는 18%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같은 기간에 15%에서 11%로 떨어집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뭐 흡수하는 것도 부담될 거예요. 물론 이낙연 측에서는 흡수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의석수가 우리가 더 많다 이런 걸 지금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러잖아요. 이제 2월 4일날 공동창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준석 신당은 양양자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나선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양당, 국힘과 민주당에서 공천이 시작이 되고 학살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내리꽂고 이러다 보면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준석 신당에서는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내가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정의당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7석 정도를 가져서 내가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그런 속셈이 있겠죠. 야, 민주당 너희들이 공천만 잘못해봐. 내가
현역 의원들 확 흡수해서 제3당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낙연 대표가 하는 이 신당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새로운 미래가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창당대회를 하면 당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젊고 또 혹은 나이에 구분하지 않고 당원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이렇게 수십만은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피켓을 들 알바생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알바생 19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전북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이 피켓 들기 실내 행사를 보조하는 것인데 3시간에 6만 원이 제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아유, 센데 나도 3시간에 6만 원이면 나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정당이 창당대회를 하는데 당원이 아니고 그 보조 이 피켓 들고 하는 것은 다 당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막 그 연호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걸 알바생을 모집해서 피켓을 들 정도가 되면 이 정당의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알바비 3시간에 6만 원 이 제시했으니까 혹시 선거법 위반 아니야? 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물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정당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 내부 행사니까 그런 알바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조직력이 그 정도 약하고 당원이 그 정도로 되지 않는데 창당을 한다? 그리고 막 민주당을 욕하고 이준석 당을 이렇게 배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앉아서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조직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알바생을 모집해서 피켓을 드려야 할 정도라면 창당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요? 시작은 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정당이라는 게 지지세를 먹고 사는 거고 지지자들이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켓 들 사람까지 마저 없어가지고 알바생을 모집해서 피켓을 든다면 그 정당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